불법 클래식 테이프와 심야 라디오. 권민경. 길게 늘어진 테이프, 심야 음악방송. 삶이 음악 같다고 생각한 적이 많다. 그에 대한 글을 쓴 적도 있다. 음악도 삶도 러닝타임이 정해져 있고 언젠가 끝날 테지만 1절과 2절 간주중을 겪으며 플레이된다. 가끔 씹히거나 튀거나 끊기거나 이런저런 사건 사고를 겪으며 흘러간다. 지나간 일에 대해 되돌아보는 건 지난 소절을 되감게 하는 것과 같다. 나의 첫 음악에 대해 생각하는 일 또한 그럴 것이다. 나는 예술자료원에서 예술 기록과 관리를 배우는 실습생으로 지낸 적이 있다. 예술자료원은 말 그대로 예술에 대한 자료들을 모아두는 곳이라 음악이나 영화 자료들도 아카이빙 되어 있다. 그런 자료들은 미디어에 굉장히 민감하다. 예를 들어 아무리 카세트 테이프를 보관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재생할 플레이어가 없으면 보관의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술자료원에선 재생 매체들도 보관한다. 내가 글쓰기를 하며 흡족한 부분은 글이라는 것은 스스로 내 삶을 아카이빙하는 동시에 그것을 플레이하는 플레이어, 독자가 늘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내 삶은 글로 플레이된다. 나는 나란 자료원에서 규모를 과장하고 싶기에 자료실이 아니라 자료원이라 부르겠다. 삶의 몇 소절을 꺼내놓는다. 낮, 길게 늘어진 테이프. 사람의 마음을 구성하는 성분은 여러 개다. 음악은 그 성분 중 하나일 것이다. 음악은 모르는 사이에 쌓여서 마음을 키운다. 나는 그랬다. 내가 태어나기 이전으로 시간을 되감게 해보자. 엄마는 좀 특이한 사람이었다. 엄마 아빠는 중매로 만나 6개월 만에 결혼했다. 젊은 시절에 엄마가 자신을 건드리지도 못하게 했다며 아빠는 엄살을 떨곤 했다. 엄마 아빠의 결합은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의 결합이었지만 엄마는 어딘가 모를 지적 허영이랄까 아니면 고상함에 대한 희구랄까 그런 게 있었던 모양이다. 그 정체불명의 고상한 면은 엄마의 개성에서 큰 부분을 차지했다. 엄마는 어린 자매에게 클래식 음악을 듣게 했다. 그런데 그 클래식 음악이라는 것은 구현할 도구, 제대로 된 음향기기를 장만할 만큼 풍족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이 함정이다. 우리는 단칸방에 살았고 음악 재생 기기라곤 낡은 금성 카세트 플레이어가 전부였다. 그건 오로지 라디오 혹은 카세트 한 개만 플레이되는 기계였다. 엄마는 우리 자매에게 클래식 테이프를 제공했다. 그 클래식 테이프라는 것은 매우 조악한 것으로 언제 누가 어떻게 녹음한지 알 수 없는 연주자의 이름은커녕 원곡자의 이름과 곡 이름마저 조악하게 적힌, 그러니까 아이네 크라인의 나이트 뮤직, 모차르트라고 쓰여 있긴 한데 그 제목도 틀린 것이었을 뿐더러 몇 악장인지 기재되어 있는 걸 바라는 게 사치로 느껴질 만한 그런 테이프였다. 그것의 출처는 리어카였다. 당시엔 리어카에서 불법 녹음 테이프를 많이 팔았는데 우리 집은 시골이어서 그조차 구하기 힘들었다. 우리에겐 귀했던 문화향유수단 불법 테이프는 엄마가 시형버스를 타고 수색 외할머니 댁에 갈 때 모래내 시장이나 수색시장 어디 즈음에서 사온 것이었다. 사실 공명만 오기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다. 수록곡의 구성 또한 계보가 없었으며 아비도 자식도 없었다. 핸델의 곡은 음악의 어머니란 칭호도 무색하게 B면 세 번째 자리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그건 참 어정쩡한 자리였다. 핸델이라면 엔딩 공연을 해야 마땅했고 그게 무리라면 적어도 1부 오프닝 공연을 하든가 하다못해 2부 오프닝이라도 해야 될 텐데, 그리고 나이 순으로도 그렇게 됨이 마땅한데 이건 뭐 그냥 앞뒤가 없었다. 아버지인 요한 슈트라우스 1세는 아들 요한 슈트라우스 2세로 돌변하기도 했다.
심지어 마지막 곡은 전부 연주되지도 못한 채 페이드 아웃되어 버리기도 했다. 음악방송 마지막 순서를 차지하기 위해 대형 기획사 가수들이 서로 눈치 싸움을 벌이는 요즘의 세태로 말하자면 참 어이없는 일이며 소속사에서는 보이콧해도 마땅한 일이었다. 뭐 일이라도 해서 앙코르 곡이 잘리는 거라면 말이라도 안 하겠지만 그냥 테이프 분량이 모자라서 잘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보면 비면 1분 30초가량을 차지했던 자투리 공간 정도야 그냥 두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텐데 중간에 끝나버릴 망정 끝까지 음악을 채워놓은 것 보니 그 테이프를 녹음한 불법 장사꾼도 쓸데없이 성실한 인물이었나 보다. 그리하여 비면 마지막 곡이 완곡을 연주하지 못하고 끝나가는 것을 들을 때마다 어떤 연상작용을 일으켰다. 나는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일본이나 그 비슷한 선진국에서 공수해온 LP판의 불법 복제 작업을 하는 남자를 떠올리곤 했다. 남색 점퍼를 입은 그 남자는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로 테이프에 음악을 복사하는 작업을 하다가 비면 마지막에서 그만 어정쩡한 빈자리가 생기니 무릎을 치며 아쉬워하는 거다. 그러다 하는 수 없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그나마 덜 좋아하는 바흐를 무려 G선상의 아리아를 마지막 순서에 넣고 페이드아웃 시켜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어째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을 떠올릴 때 나는 늘 여성이 아닌 남성을 떠올리는 것일까? 그런 위아래 없는 불법 테이프가 우리 집 단칸방에 주로 낮 시간에 울려 퍼졌다. 엄마 아빠는 일하는 시간, 언니는 밖에 나가서 고무줄 놀이라도 할 시간. 어쩐지 가족 중에 나만 그걸 즐겨 들었다. 클래식 테이프를 집에 가져다 놓은 엄마는 음식점을 운영하느라 바빴고 우릴 돌볼 틈도 없었다. 언니는 밖에 나가서 원숭이처럼 뛰어놀았다. 나는 엄마가 시집 올 때 가져온 유일한 혼수인 장롱 속에 들어가 리어카피오 클래식을 감상하며 공상에 잠겼다. 음파나 사랑의 꿈을 들으며 혹은 토셀리의 세레나데를 들으며 강에서 노를 저어가는 남녀나 과수원에 뛰어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말 타고 언덕을 내려오는 남자를 연상했다. 엄마에게 토셀리의 세레나데는 말 타는 노래라고 했더니 엄마는 웃긴 농담을 들은 것처럼 내 말을 되뇌었다. 당연한 일이지만 테이프는 결국 늘어지고 말았다. 애석하게도 한번 늘어지니 같은 물건을 다시 구할 수가 없었다. 재구입하기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서 불법 노점 리어카의 물건은 죄다 물갈이 되어 있었다. 같은 곡들이 다른 버전으로 실린 테이프는 찾을 수 있었지만 선곡이 완벽히 똑같은 것은 아니었으며 편곡이 다르니 처음 듣는 곡인 양 낯설었다. CD 플레이어가 보급되고 컴퓨터에서도 음악을 플레이할 수 있게 되었지만 늘어진 테이프는 다시 들을 수가 없었다. 예술자료원에서도 아마 그런 건 없을 것이다. 아무리 세상이 발달해도 늘어진 테이프 플레이어는 발명되지 않았던 것이다.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밤, 심야 음악방송. 클래식 테이프를 듣고 자란 내가 처음 심야 라디오 음악방송을 들은 나이는 9살이다. 시골의 밤은 왜 그렇게 길었을까? 밤새도록 노래를 틀어놓으면 그대로 밤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까무룩하는 사이 아침은 왔고 나는 늘 늦게 일어나 학교에 지각했다. 내가 살던 백석 1리는 역에서 좀 떨어진 마을이었다. 백마역 근처엔 애니골이라는 카페촌이 있어서 젊은이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지만 그 발길이 우리 집까지 닿진 못했다. 우리 집은 역에서 20분 거리에 있었다. 젓갈색 벽돌 건물, 마을에 몇 안 되는 상가. 엄마 아빠는 건물 2층에서 백마장이란 중국집을 운영했다. 가게에 딸린 조그만 단칸방이 우리의 보금자리였다. 비록 바퀴벌레랑 친하게 지내야 하는 환경이었지만 그 방은 내 꿈의 요람이었다.
잠들기 전에 클래식을 들을 때도 있긴 했다. 하루 일과를 마친 가족들은 단칸방에 집합했고 각각의 자리에 몸을 구겨 누웠다. 엄마는 머리맡에 예의 금성 카세트 플레이어를 놓고 재생했는데 아빠는 진작에 코를 골고 있었고 언니는 애초에 듣지도 않았으며 엄마는 A면 네 번째 순서 이바노비치의 다뉴브 강의 잔물결이 연주될 때 잠들어 버렸다. 우리 가족은 모두 코를 골았는데 현악 사중주처럼 들렸다. 나는 홀로 클래식 음악에 심취해 거의 끝까지 듣고서야 잠이 들었다. 하다못해 A면이라도 끝나야 잘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때문에 내 키가 언니보다 작은 걸지 모른다. 성장기의 수면 부족이란 치명적이니까. 그것도 아니면 B면 끝 순서에서 노래가 잘린 바흐의 앙심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엄마가 밤에 금성 카세트 플레이어로 FM 라디오를 틀기 시작했다. 심야 라디오 소리 속에서 가족들은 예전처럼 편히 잠들었다. 라디오를 틀었던 엄마도 금방 코를 골곤 했다. 지금의 내 나이보다 젊었던 엄마에게 시골의 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나는 가끔 심야 라디오를 틀어놓고 지친 몸을 누이던 젊은 엄마의 마음을 유추해본다. 고상한 취향과는 정반대로 종일 배달통을 들고 마을을 뛰어다니던 엄마. 예쁘고 튼튼한 엄마. 육체노동이란 슬픈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딘지 서글퍼졌던 것이다. 낮은 볼륨으로 이어지는 라디오 소리가 그 감정을 돋우었다. DJ와 출연자들의 목소리는 속삭이는 것처럼 들렸다. 웃음소리가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처럼 간헐적으로 울렸다. 음악은 흥얼거리는 것처럼 들렸고 심지어 CF 소리조차 음악의 일부분처럼 느껴졌다. 나는 겁이 많은 아이라 머릿속 공상이 자칫 무서운 상상으로 빠지기도 했는데 라디오를 켜고 자면서는 꽤 마음이 안정되었다. 가사가 없는 클래식 음악이 빤하지만 밝은 상상 속으로 나를 인도했다면 가사가 있는 음악은 좀 달랐다. 클래식 음악을 듣고 상상한 세계가 깊은 잠 속 꿈 같았다면 심야 라디오의 음악이 주는 세계는 선잠 같았다. 현실적이다 못해 세속적이기까지 한 가사들은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가사가 있는 노래는 경음악보다 상상의 여지가 더 적을지언정 공감의 여지는 훨씬 컸다. 나는 거기에서 어떤 멜랑콜리를 익혔다. 나는 이불 속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종종 눈물을 흘리곤 했다. 엄마는 이미 잠든 후였는데 그가 라디오를 켜놓았던 마음 같은 게 내게도 번졌는지 모르겠다. 나는 새삼 어린 나에게 물어본다. 너 왜 울었니? 쬐끔한 게 뭘 안다고. 아무도 모르게 서성이며 울었고 그런 뜨거운 내 마음은 나도 모르게 천천히 식어가는 과정. 그 과정을 유추해보며 나는 마음을 가라앉혔던 것 같다. 심지어 레디비의 뜻을 몰랐음에도 반복되는 구절에 뭔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할 것 같았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그날 어떤 일을 겪었든 이불을 차면서 괴로워하지 않고 그대로 묻어버릴 수 있을 것처럼. 음악에는 본능적인 감성을 건드리는 뭔가가 있는 모양이다. 머나먼 조상들이 주술에 가까운 노래를 불렀던 느낌이 이어져 오는 건지도 모른다. 그도 그럴 것이 시골의 밤은 지독히 캄캄했고 내 이불 속은 동굴과도 같았다. 짐승의 공격과 어두움, 두려움을 피해 동굴로 몸을 숨겼던 사람들처럼 나는 이불 속에 있었다. 그 안락함 속에서 대신 어쩐지 서글퍼지는 노래들을 들은 것이다. 사생활 같은 것도 없고 바퀴벌레가 득시글거렸지만 언제나 다정했던 나의 동굴. 10살이 될 때 나는 그곳을 떠나야 했다. 일산 신도시 개발로 우리 가족이 집을 옮겨야 했기 때문이다. 이사 후론 방이 2개로 늘어나
부모님과 우리 자매의 방이 나누어졌다. 그 이후론 내가 주도적으로 라디오를 틀었다. 아마 그때쯤 부모님에게서 정서적으로 독립한 게 아닐까 싶다. 기나긴 여름낮처럼 늘어지던 카세트 테이프.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거짓말처럼 꺼져 있던 라디오. 시간은 흘러간다. 노래를 담고. 엄마는 시간이 흘러도 끝끝내 고상한 사람이다. 지금은 음악 듣기보다 다육식물 키우기에 몰두한다. 따로 말하자면 눈물이 많아 지금도 가끔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린다. 내가 들었던 노래들은 클래식이든 심야 라디오든 대중적이다. 나는 나의 그런 취향을 사랑한다. 쇳소리가 나던 음질이 떨어지던 어떨 때는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잘 들리지도 않던 그런 음악들이 나란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 성분이므로 그리고 앞으로도 내 삶은 음악과 함께 흘러갈 것이다. 조용히 페이드 아웃 될 때까지.